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2월 포럼 발제를 맡은 박지영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발제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 주제는 경과협에서 공정한 혁신을 창출하는 전환적 과학기술 리포트를 토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지역 발전 전략을 추려낸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과협 소속 동료 과학자들의 내용을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어서 깊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 본 주제에 대해 많은 공감과 응원을 주시면 발표하는 제가 많은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경과협에서도 앞으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이 주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부분과 이에 따른 미래지역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컨셉과 미래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개념과 현재 코로나 전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의적 공정인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 전략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 정도의 그 저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서 소득 양극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규 주력 산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컸죠. 특히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등을 통해서 젊은 세대가 실업률이 10%를 넘는 등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자본 및 인력이 부족해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려웠고, 이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외 지역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공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2022년 최신 미래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국내외 기관들이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2021년 11월 기준으로 약 4% 정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 대비 2021년에 일어났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2022년도는 대략 3%에서 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파 코리아 미래산업경제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전국 단위의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지역별, 산업별로 그 경제 전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GDP와 민간 지출로 각각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는 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미래파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어쨌든 백신 접종률 확대와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시작으로서 경제활동이 반등하는 경우를 가정한 낙관 시나리오가 결국 많이 맞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착했고요. 이에 따라서 2021년 실질 국내 총생산은 3.9%, 2022년도에는 3.3% 성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21년, 2022년 지역별 GDP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2021년이고요.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22년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020년도가 좀 더 낮은 것은 2021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산업별로 보면은 지역적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전체적인 산업별로 보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의 성장률이,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및 도매 및 도소매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관심사인 지역별로는 보면 제주와 충북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경기와 인천이 그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지역별 순위와는 좀 다르게 최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제주도 투자 확대와 충북 지역의 대단위 산업단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비춰지고요. 코로나19의 그 글로벌 영향 속에서도 경제 회복력을 고려할 때 미래 산업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된다는 그 중요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공정한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그 사회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결국 제4의 물결은 창조적인 사회이고, 이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과학, 기술 결합을 주요 경제 활동 요소로서 인간의 창조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포용성과 형평성에 바탕한 공정한 인재 양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특히 2020년 기준의 저출산 역량으로서 학령 인구가 대학 입학 전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지원할 과학기술 분야와 차등 있게 지원할 과학기술 분야를 전문적인 영역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개념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 창의적 과학기술 리더 배양과 함께 신가치 창출에 따른 불평등 해소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해야 되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융합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내용 및 산학교육 제도의 그 다양한 연계가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과학기술 환경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되고, 이는 빅데이터나 IoT,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IT 분야의 발전 촉진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 과학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 수준 불균형 및 산업체 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지방대 및 지역 산업 특화를 통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주요한 방향이 인재 양성의 방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인력 양성 가속화를 위해서 지방 취업자 및 기업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전략적으로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인재 양성 전략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 대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 기준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이 파리 협정의 준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고요. 특히 작년에 있었던 그 P4G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따라서 5G, 6G 기반의 네트워크라든지 인공지능 활용 기술, 비대면 지원 기술 등과 같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요.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표준 기술 등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기술 표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서 5년간 1조 3천억 원 정도의 재원 투입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이 추진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듯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안전망 강화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트윈, 네트워크, 그 다음에 AI 등과 같은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등의 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SOC 디지털화 등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 약 60억 원, 일자리 약 9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인재 양성도 이에 발맞춰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신미래 지역 인재 양성은 생애주기 발달 단계의 창의 융합형 기본 가치인 상상적 창의, 도전적 창의, 융합적 창의, 포용적 창의를 인재 양성 사업에 적용하여 신미래 과학기술 인재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공정교육 정책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정교육의 균등과 차등의 내용을 수립하여 정책화하여야 하고, 교육 공간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 공간의 학교 내 안착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과학시설 투자가 아니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부 정책과 연계된 미래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시스템 개발과 학교 수요 중심에 맞게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를 미래기술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정책 확대를 통해서 대학과 연계된
진로 진학 루트 지원 확대와 직업계 교육과정 실습기간의 실무 경력 인정 및 이를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적인 교육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 중심 과학기술 영재 초기 발굴과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영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수시 모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들을 창의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강국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융합형 대학 교육으로 지방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원격 교육을 통한 국제 원격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강화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개방형 실험실 1000개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미래 지역 발전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 일자리 전략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지역 발전 거버넌스를 혁신과 공정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일자리 전략은 신포용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린 신산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신규 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의 선도와 이를 국토에 배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 주도의 해외 기업과 협업하는 미래기술 국제전략 포럼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설치하여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순환적으로 산업,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국내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체제를 구축하는 TF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산업 기반 스타트업 및 성장 유망 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지방 및 비도시 지역에 기업이 위치할 수 있도록 신산업 기반 지역 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며 이에 바탕한 지역 혁신을 이끄는 30만 명 내외 규모의 다지역 성장 방식을 채택하여 2035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 공간에 포용적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미래 신산업 국토 배치 추진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신기술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형 기초 기반 기술 연구를 강화하도록 포용적 신기술 탐색 연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은 모든 국민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여서 전반적인 파급 효과, 대상, 그리고 그 기술의 목적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용 목적에 기반한 기초 기반 기술 연구 진행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일자리 전략은 탄소제로 이노베이션 코리아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산업전환 TF가 구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전환을 선도하는 소부장 산업정비와 산업재정비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제로 이노코리아를 제안드립니다. 탄소제로 가능화에 대한 전략적 분류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화에 대해 전략적인 분석과 분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 중기, 장기 산업군별 국가표준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가상세계 기반 전환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는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를 활용한 수출입 관리 및 제조업 분야 글로벌 대고객 서비스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 있어서 선도적 산업, 필수적 산업, 지지적 산업, 전환적 산업으로 주력 제조업 산업 경쟁력 분석과 맞춤형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표준화 전략 및 국제 경쟁력 기업 포지셔닝 전략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전환 TF는 4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산업 분류는 먼저 선도산업군이 있습니다. 선도산업군은 주력 첨단 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상업화 단계까지 단계 맞춤형 전주기 기술개발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필수 산업군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지산업군으로 분류된 산업들은 탄소 중립 관련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설정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전환산업군에 있어서는 가상현실 및 3D 프린팅을 활용, 가상세계 기반 글로벌 현지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전환적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상세계 융합 서비스 연구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류, 디자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서비스 등 제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을 가상세계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가상세계 융합 서비스 연구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로 진입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을 현실처럼 구현되도록 공공 차원의 가상세계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단순 가상 연결이 아니라 전 지구에 걸친 지식 기반 서비스가 물리적인 현실인 전통적 산업이나 농업, 제조업과 통합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연구개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상지구 토지를 중심으로 인간의 활동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인간의 활동으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연계사회로 연결하여 출퇴근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이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원할 때 언제든지 이를 수정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러한 가상세계 융합 서비스 연구개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식 기반 서비스 일자리 전환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식 서비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가상세계 플랫폼에서 지식 기반 서비스가 물리적 비즈니스와 연동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물리적 작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식 서비스로 생성, 관리, 유지, 보수, 지원이 되는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 서비스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산업이 결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어 산업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형으로서 생산이 노동과 자본 이외에 가상과 현실의 혁신적인 수직 결합 네트워크와 연동이 되어서 주요한 생산을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운 생산형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콥 더글라스 생산 모형이 이러한 형태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전 산업에 걸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과도 연동이 되며 이에 따라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청정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을 일컫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문화, 관광 레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수직적 산업결합 형태로 이는 범부처 사업으로서 연 1조 원 규모로 매년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지속 동반성장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순환경제 기반 융합과학기술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염병부터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범지속 동반성장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산업성장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개별 소비자의 다양성에 근거해서 과거의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공급 기반 일방향적 산업경제 체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자원의 활용과 이를 재소비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 기반 융합과학기술 TF를 구축해서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사회 등 전 산업에 걸친 융합된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존하는 자원 활용만으로도 추가적인 자원 사용 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이나 환경오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도 경제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제품의 생애 주기를 넘어서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를 활용 가능하도록 전지구적 협업에 바탕한 순환적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속성장을 위해서 바로 가상세계 융합서비스 연구개발 사업과 연동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재난 대응 사업도 단기부터 장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순환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에 바탕한 체제적 분류와 이에 따른 지원책 설계로 재난 대응이 곧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발전 거버넌스는 혁신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주도 정부 지원 형태가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자율기획 R&D 추진제도로서 지방정부 R&D 투자 목표를 2027년까지 5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방정부 주도 R&D 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자금 매칭, 지방정부에 대한 R&D 사업 컨설팅 및 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상의 지역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바텀업 방식의 지역수요 맞춤형 역매칭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지역과학특보와 과기부에서는 지역과학국을 신설하여 지역의 R&D 기획과 평가 역량 확충을 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자율형 R&D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에 기반한 창의적 벤처기업 육성과 1%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서 특정 성과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중심의 단계적 벤처기업 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포용적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입니다. 포용적 고용 창출 효과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경단력, 기회 단절 청년, 은퇴자 활용을 높이는 R&D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 지역의 양적 평가 기준을 질적 평가 기준으로 확대 제고해야 됩니다. 일정 예산 이상의 수행 실적 횟수나 직원 보유수, 회사 설립 기간 등 기존 양적 지표 중심의 평가 기준 비중을 줄이고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자체 기술력이 높은 지역 중심 창의적 기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수급 희망수요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하고 기업 간 윈윈 매칭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지역 기반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 3년에서 5년 미만 기업이 포함된 경쟁과제도 수시로 제공을 하여 동반 성장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R&D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역대학 혹은 지역 독립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우수연구 인력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는 연 400명 이상 2027년까지 2000명 채용을 목표로 하여 전 산업에 걸쳐 중소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연구 확대 및 특성화 지원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및 지역 기반 1조 원대 유니콘 빅테크 기업 창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지식 기반 경제 서비스와 산업전환 TF와 연동해서 진행될 수 있고 지역 강점이나 경쟁 우위를 보유한 우선 분야를 선정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비스텝이나 디스텝과 같은 광역적 차원의 지역 자율 기획 및 역매칭 사업 등을 중환하는 지역 혁신 진흥원 설치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기술 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부처 중복 사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독립기구를 지역 R&D 정책기획과 조정, 조사 분석, 그리고 평가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 추진 과학기술 관련 사업 예산을 지자체로 이전하고 지역대학과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특화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개방 실험실 운영 인력을 지원하여 대학이 곧 실험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 민간 주도 중소기업 기술 투자 펀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은퇴교원 및 비전임 교원의 창업보육센터 참여 활성화를 이끌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역화, 대형화, 전문화를 추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단력, 기회단절 청년, 은퇴자 활용을 높이는 R&D 투자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융합 비즈니스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국제 R&D 특구와 지방과학기술특별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국제 R&D 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들의 비즈니스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면 바이오 규제 자유 특구를 넘어서서 규제 프리존 구축을 하는 것으로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특구 육성 특별법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개정하여서 지역 융합 비즈니스 우선으로 지원하고 이를 지방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역 협력을 기관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고 연구기관마다 지역 기업가, 연구원, 학자들의 소통 공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연가, 교환, 방문 연구원 등의 제도를 지역의 산학연구원 협의체 형태로 도입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의 포용성과 형평성 개념을 정립하여 지역주도 R&D 형태의 공정성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는 연구자와 수혜자를 구분하여서 R&D 평가 공정성을 개념화하고 포용성 개념 범위에 따른 R&D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연구개발에 있어서 사회문제 해결이나 행복 등에 대한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포용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구를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는가가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그 목표는 소외 대상을 정의했느냐, 또 이를 반영했느냐, 또 포용적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한 포용 대상에 대해 예산 규모, 예산 배분,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불평등 지수 등을 개발하여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주도 R&D의 평가 항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과기업 정책 2월 포럼의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경과입에 이메일을 주시거나 컨택을 해주시면 관련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